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우리가 작년부터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물가는 폭등하는데 경기가 안 좋다. 그죠? 경제 불황이다. 자,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있어요. 그죠? 물가는 엄청나게 폭등하는데 완전히 경제 불황이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나마 미국은 골드락스라고 해서 물가도 폭등하고 경제 성장률도 좋았는데, 자, 어제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았어요. 1.6%가 나왔어요. 한 2점 중반대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세계 시장이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혼란에. 자, 요즘 시장이 제가 오늘 주식 시장은 등산을 가느라고 자세히 못 봤는데, 오늘은 올랐죠. 어제는 내리고, 그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 정신이 없어요, 주식시장이. 그건 어떻게 하냐면,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뭐 수천 억씩 매도하고, 개인이 사고, 뭐 개인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떤 뭐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는 게 아니고, 트레이딩 개념으로 사니까, 우리 개인의 매수는 의미가 별로 없고, 기관과 외국인도 지금 상황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뭐 오늘은 산 것 같아요. 오늘은 사고 어제는 팔고, 그죠? 그저께는 또 사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도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팔았거든요. 팔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경제 불황이 오면 또 반도체가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물가가 올라가는데 뭐 소비가 되겠습니까? 그죠? 뭐 그동안 뭐 지원했던 돈들 보조금을 가지고 우리가 펑펑 썼잖아요. 코로나 때.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다. 미국도 뭐 냉면 한 그릇에 4만 원. 그죠? 뭐 아침 식사 한 끼에 3만 원. 뭐 그러면 그 소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경제 호황도 거의 다 온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오늘 시간 내에서 구글이 또 실적이 좋다고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이제 뭐 메타는 엊그저께 안 좋았고 구글은 좋고, 그런데 미국의 그 실적이 좋은 데는 말 그대로 빅테크 회사만 좋은 것 같아. 그죠? 나머지 기업들은 개판이에요, 지금. 그 나머지 소형주 개별주들 보면 완전히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빅테크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거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AI 반도체로, 엔비디아,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런 주식들만 올랐는데, 이제 그런 한계는 다 온 게 아닌가. 미국인들도 의심을 하고 이미 고점을 쳤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오고 경기 불황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산 가치가 떨어져.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금리 인하를 못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구나. 요즘 이제 최근에 그 금리 인하 기대감, 뭐 그런 거로 뭐 집값이 좀 반등도 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으로 집값에 대한 어떤 분양가에 대한 상승 기대감, 뭐 그런 것 때문에 분양시장은 또 좋았고, 그죠? 서울 경기도권 중심으로. 뭐, 그리고 뭐, 천정부지 분양 가격도 나오고 있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금리는 내릴 수가 없다. 그죠? 그리고 경기도 안 좋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여러 경제 주체들과 어떤 경제 수요 주체들, 그죠? 수요 주체들이 소극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주식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한 2, 3일 잡으면 주식시장이 이제 계속 뭐랄까요, 그 박스권에 당분간은 갇힐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서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갔던 주식들이 조금씩 힘을 잃어갈 가능성이 많아. 왜냐면 지금 뭐 경제가 안 좋다는
분명히 신호가 나왔으니까. 뭐 그러면서 또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을 또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런 이야기를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이번 주에 아마 줄을 이룰 것 같아요. 그래서 확고했던 미국 경제 연착륙 전망이 확 꺾이는 분위기다.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쌍고 돌발 변수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런 그 투자 전략가들이, 투자자들이 GDP 수치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 돌발 변수를 만났다는 거야. 지금 시장이 돌발 변수를 만났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도, 나스닥 시장도 그렇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럴 가능성이 많아. 자, 금리나 기대감은 없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경기는 안 좋고, 자,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금리를 수시로 체크해야 돼. 저는 가장 좋은 지표는 미국의 국채금리 같아요. 그죠? 뭐 미국의 투자자들이 뭘 보고 투자하겠어요. 그죠? 미국의 국채금리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국채금리가 좋으면 채권을 사죠. 미쳤다고 주식을 사겠어요. 그 위험한 주식을. 그죠? 뭐 우리 일반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자, 미국의 그 돈 가치가 떨어진다. 그죠? 돈 가치가 떨어진다면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0.06포인트 오른 4.7, 10년물이 4.7이에요. 그게 지난해 11월 초 이후 약 6개월 만에 4.7을 돌파했다. 여러분, 지금 4.7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죠? 국채금리가. 우리가 시중은행에서, 그죠? 지금 한전 채권을 사도 4.7%에 못 살 거려. 그죠? 예전에 5%까지 했지만 지금 그렇게 못 살 거라고. 우리가 정기예금을 맡겨도 3.5 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사놓고 뭐 주식을 사느니, 뭐 부동산을 사느니, 뭐 부동산도 뭐 별볼일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사는 게 낫겠죠. 그죠? 자, 단기금리는 더 비싸겠죠. 그죠? 10년물보다. 그러니까 2년물 금리가 한때 5%를 돌파하고 4.97 정도, 997, 거의 5%죠. 그죠? 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의 올로소롤라 미국 경제연구소장은 성장이 서서히 계속 후퇴하고, 그죠? 지금 후퇴하는 게 분명히 GDP 수치로 나왔으니까, 인플레는 반대로 다시 강하게 상승한다면 올해 연준의 금리는 점점 멀어진다. 최악의 플레이가 나온 거예요. 최악의 전망이 나온 거예요. 그죠? 경기는 안 좋고 인플레가 올라온다. 이 인플레가 안 올라와야 금리를 내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인플레가 오고 있으니까 도저히 금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죠? 아주 위험한 상황이야, 지금. 자, 작년 4분기 3.4% 대비 성장률이 둔화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예상치가 2.2였어. 그죠? 2.2. 다우존스 컨센서스가 2.4. 개인 소비 역시 2.5 늘어나며 예상치 3.0%를 밑돌았다. 자, 인플레이션이 여전하다는 게 상무부의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3.4%. 그러니까 소비는 줄어들지 않아. 그죠? 소비는 굉장히 높은 거야. 전분기 1.8%를 훨씬 늘어났대. 근데 GDP가 떨어졌어. 그죠? 이상하죠? 자, 변동성이 큰, 그만큼 물가가 비싸다는 거죠. 그죠? 비싸게 지불을 하니까, 물가에 대해서 지불하니까 이 개인 소비 지출이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한 근원 PC,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크지 않은 근원 PC 물가 지수는 3.7% 상승했다. 이는 1년 만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죠? 시장 예상치는 3.4였는데 이보다 크게 윗돌았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박을 우리가 개인 소비 지출 PC 상승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5.1%야. 이거 이 상태에서 어떻게 금리 인하 하겠어요?
자, 현재는 한두 차례 금리 인하로 아직까지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부 매파는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만약에 요 수준대로 된다고 하면 연내 금리 인하는 힘들다고 봐야죠. 그죠?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인플레이션 압박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세계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왜 미국은 이렇게 돈을 푸는 걸까? 인플레이션 압박이 온다는 건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잖아요. 그죠?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근데 미국의 재정 적자를 메꾸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세계 1위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패권 국가 되려면 반도체 강국이 돼야죠. 그죠? 이 반도체법을 만들어서 IRA인가 그건 저건가? 저 2차 전지인가? 어쨌든 그 반도체법으로 그 미국 국내에 반도체 공장을 지면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삼성전자도 6조 원,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8조 원, 그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그냥 돈을 찍어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그다음에 학자금 탕감 재정을 활용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이런 경기 부양으로 돈을 엄청 풀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과도한 국채 발행이 국채금리 상승 및 강달러를 초래했다. 결국은 국가가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채권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을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야. 결국은 미국의 대외 정책이 으로 인한 이 채권 국채의 발행, 엄청난 물량의 국채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이 구조적으로. 그죠? 자, 그리고 무역 적자는 당연히 확대되는 거고. 자, 그런데다, GDP가 올라가야 되는데, GDP는 못 올라가고, 왜? 돈은 발행하는데, 이제, 그게 도저히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가 안 되는 거야. 어느 시점, 임계점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자, 미국이 이런 정책을 피니까 구조적으로,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하고 있다. 그죠? 올해 이거 사실 이런 재정 지출에 대해서 JP 모건의 다이먼인가요? 다이먼이 작년에 무지하게 비판했죠. 그죠? 사실 그 다이먼이 얘기한 얘기가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분기 국채 발행 규모가 7조 2천억 달러. 이 7조 2천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 그죠? 나왔네. JP 다이먼, 그죠? JP 모건의 최고 경영자는 재정 적자가 GDP의 6%에 달한다. 이걸 굉장히 우려했던 사람이 바로 JP 모건의 다이먼이었어요. 자, 이것이 성장의 많은 부분을 주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인플레이션에는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 자, 이렇게 푸는 돈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금리에 돈을 푸는 돈은 결국은 이 자본가들한테 가는 거야. 그죠? 그리고 기득권한테 가는 거야. 그죠? 근데 돈이 많이 풀었다 보니까 인플레가 됐어.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실질 소득이 감소되는 거야. 그죠?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이 있는데 실질 소득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를 못하게 되고, 우리는 벌써 그런 증상을 겪고 있지만, 자, 이런 와중에서 우리 국내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 하도 이제 요즘, 민간 분양 아파트가 비싸니까 상기 신도시에서, 공공 분양 또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상기 신도시의 덮친 공사비 폭등. 자, 우리도 인플레이션 폭등을 피해갈 수 없거든요.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그 민간 아파트에서 12억, 13억에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거야. 다 현금 가지고 받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내면서 내가 받겠다. 그건 투자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인플레이션 폭등이 오면 잘못하면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죠? 만약 더 올리면 그건 다 이제 경매 넘어가는 거야. 그죠? 지금 한 4.3%가 됐는데,
나중에 뭐 6%막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고. 우리도 인플레이션 오면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 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고분양가 받으면 답이 없어.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를 하는 거다.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 제 말을 명심하시길 바래요. 뭐 12억, 13억, 그렇게 받아가, 빚내서 여러분들이, 30%, 40% 막 융자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굉장히 위험한 거야. 굳이 먹을 것도 없는데, 뭐 그러냐 이거야. 당연히 여기서 지방 가서 6, 7억짜리 갭 투자하고 다주택자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기름을 껴안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고 조심하셔라. 제가 얘기할 때 잘 들으세요. 저같이 거시경제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예측을 적중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냥 지금은 여러분들 그렇게 해봤자 고분양가에 집 받아봤자 팔자 못 고쳐요. 절대 팔자 못 고친다. 그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될 때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니야.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이 상기 신도시 아파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이 예를 들어 84 기준으로 한 6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한 8억에 나오겠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런데 왜 분양가가 올라가냐를 우리가 꼼꼼하게 보면은 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거 외에 요즘에 아파트들을 질 때는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 그죠? 그다음에 어떤 그 건축법 개정에 따른 개정 조건들이 있거든요. 자, 보면 내년부터는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까지 적용이 돼. 예? 이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을 된다는 것은 건축 원자재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야. 자, 이런 부분 때문에도 분양가 상승은 어쩔 수 없다. 그죠?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상기 신도시 최초로 4년 분양을 청약했던 인천 계양 신도시의 한 공공 분양 아파트는 총 사업비가 2년 만에 30%가량 늘었다. 자, 여러분, 이 30%가량 늘었으면 30%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죠? 자, 이에 따라 올해 9월에 본 청약 때는 최종 분양가도 30% 올라가는 거야. 사전 분양 가격보다. 사전 분양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자,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럭 공공주택 건설 사업의 총 사업비가 3,364억 원으로 승인됐다. 변경 승인된 거예요. 자, 이는 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때보다 25.7% 688억 원이 오른 것이다. 그죠? 오른 것이다. A2 블록과 함께 사업계획이 승인된 바로 옆 A3 블록의 총 사업비도 1,754억 원에서 2,355억 원으로 58억, 33.1% 올랐다. 이렇게 앞으로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서 나온다는 거야.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자, 그러면은 이제 6억짜리가 8억 되는 거야. 골치 아프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인천 계양에 분양받으면 6억, 이제 8억 분양 받아야 되는 거야. 광명 시흥 신도시는 조금 더 늦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광명 시흥 신도시에 이제 8억짜리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엉개지구는 또 광명 시흥 신도시만은 못하지. 근데 거기는 요즘 얼마예요? 한 6억은 넘을 거 아니야. 그죠? 참 골치 아파졌어요. 그죠? 골치 아파졌어. 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한번 추정 분양가가 A2 블럭 5구가 약 3억 5,600만 원이었어. 74가 4억 3,700만 원, 84가 4억 9,400만 원. 자, 근데 이렇게 된, 이게 이제 그 사전 청약에서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이 가격대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30%는 올려서 받는다. 그죠? 이건 한 7억 되겠네. 그죠? 7억. 인천 계양에서 최소 7억이나 6억 9천. 그죠? 이때는 너무 싸게 했네. 그죠? 자, 원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듯이 건설 기준이 강화된 거다. 자, 시멘트 가격도 2년 전보다 최대 47%, 레미콘도 27%. 자, 이게 사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이 2020년도에 많이 뛰고 요즘은 조금 누그러졌다고 하더라고요. 한 2% 정도. 근데 그때 워낙 많이 뛰어가지고
한번 뛴 게 내리질 않는 거야. 그죠? 내리질 않는 거야. 문제는 또 언제 어떻게 또 뛸 줄 모르지. 그죠? 자, 그래서 요즘 공사비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요즘 재건축이 사봤자 별 볼 일 없대잖아. 그죠? 재건축을 사봤자 분양가가 너무 비싸니까. 자, 보세요.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신축 아파트 에너지 성능 기준을 5등급으로 강화한다. 자, 이렇게 되니까 건설비가 올라가는 거야. 그죠? 이 신축 아파트 에너지 성능 기준을 5등급으로 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냥 이 보온재 같은 걸 더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자, 이런 요인 때문에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 자, 국토부는 이번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 비용이 전용 면적 8사 기준으로 약 130만 원 추가되지만 매년 22만 원의 에너지를 절감한다. 어쨌든 뭐 에너지는 절감될 수 있죠. 요즘 뭐 보온만 잘 되면 보일러 안 틀고 살 수는 있거든요. 새 아파트가 좋긴 좋아. 요즘 뭐 저희도 보일러를 거의 안 틀어도 살 수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신호를 줬다. 우리는 이미 들어갔고. 자, 근데 우리는 이미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분양가에 굉장히 뭐랄까, 겁을 내지 않고 받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거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그 고가 아파트들, 그죠? 20억, 뭐 30억, 뭐 18억, 뭐 그런 아파트들이 최근에 많이 거래되고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그거는 쉽게 말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야,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니까 가는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야. 그죠? 일시적인 현상이야,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것도 오르지, 분양가도 오르지, 그러니까 빨리 분양을 받아야지. 뭐, 그렇게 또, 언론들이 조작을 하잖아. 그죠? 신문에다 대고, 언론들이 뭐, 신고가 나왔다, 뭐, 분양가 계속 오른다. 그렇게 어떤 마케팅을 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청약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매수하게끔 만드는 교묘한 장치를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비싼 분양가에 받으면 굉장히 고생할 수 있다. 고분양가에 받아서 금리가 내릴 기세가 없거든, 여러분들. 여기서 금리가 4.5%에서 5%, 6%, 5.8%, 6%만 되면 여러분들 감당 못해. 제가 보기엔 그거 5, 6억짜리 얘를 대출 받으면 감당 못해, 여러분들.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샀냐 이거야. 그 가격에 받아봤자 이자 내고 먹을 것도 없는데. 살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분양받은 가격에서 더 얹어가지고 살 사람이 없어. 지금 수준으로 봐서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